왜 내 옷 가져가? 허허. 어떤 사건입니까? 네, 이번 사건은 광주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.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던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폭행하게 됩니다. 결국 이 피해자는 숨지게 되는데요. 이 50대 남성은 지난 2018년 10월 밤이었습니다. 광주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자신의 겉옷을 착각해서 가지고 간 옆자리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데요. 그러다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얼굴을 맞은 피해자는 이 충격에 뒤로 넘어지면서 철문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숨지게 됩니다. 아유, 세상에. 박 변호사님, 저는 처음에 이 기사 제목만 보고 무슨 겉옷을 이렇게 훔쳐가다가 걸려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술에 취해서 그냥 실수로 가져간 거였다는 거예요. 충분히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충분히 그렇죠. 만취했던 피해자는 막 그날 좀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. 예. 술을 마시고 옆에 걸려있던 옷을 가지고 갔는데 나머지 일행들이 저 우리 건데 왜 가져가냐 해서 바로 따라 나갔고요. 예. 나가서 돌려주는 과정에서 사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. 사과를 안 해서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폭력이 공교롭게도 이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아이고. 문하고 바닥에 부딪혔다는 겁니다. 그게 이제 결정타가 됐고 외상성, 경막성 출혈 또 타박상, 또 인지장애 등이 와가지고 예. 2년간 치료를 받았는데 최근 9월 달에 숨졌습니다. 자, 승 의원님, 보통 이런 주먹 다짐에서 인명사고가 벌어질 때는 꼭 그 자체보다는 2차 충격으로 인한 사망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넘어지면서 사실 보통 정신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자기 나름대로 낙법을 하든 예. 어떻게든지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하는데 사실 음주 대치된 상태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예. 있잖아요.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. 지금 가해자는 얼마만큼 음주를 하고 피해자가 얼마만큼 음주했는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가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만약에 술이 좀 덜 먹었다면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하는 행동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. 그래서 뭐 요즘 저 식당 가보니까 그런 거 많더라고요. 옷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의자 밑에서 옷을 이렇게 예. 여놓게 하는 경우 사실 뭐 다음날 저도 옷 찾아간 적도 조금 있긴 있는데 까먹고 그냥 집에 가다가 그래서 바깥에 걸어놓지 말고 좀 안에 밑에 자기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사물함을 좀 식당에서도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. 자, 그런데 소장님, 이 가해자 50대 남성 또 뭐 부인을 했다고 하네요. 네, 계속 이제 본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실은 없다라고 재판 내내 그렇게 부인했다고 합니다. 아니, 그러면 죽은 사람은 있고 사망한 사람은 있고 네. 때린 사람이 없다면 이게 뭔 소리예요, 도대체? 네,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. 예. 상해치사 혐의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 선고했습니다. 일단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이 있었는데요. 피고인이 활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근을 때리는 걸 봤다. 목격자가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. 또 병원에서는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겼고 그걸로 수술을 여러 번 해야 했다. 이런 주치의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 또 피해자가 만취 상태인 거를 알고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고목처럼 반듯하게 쓰러질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면서 또 의식을 잃은 피해자한테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일행들과 현장을 떠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, 네. 지금 고목처럼 반듯하게 쓰러질 정도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. 그 UFC 같은 그런 격투업 영상을 보면 정말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순간 정신을 잃고. 턱 같은 거 맞으면 이제 사실 정신 잃어버리는 예, 경우가 맞습니다. 있죠. 아마 만취했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. 상해가 있고 결과론적으로 사망이 발생했고요. 상해는 고의범죄고 사망은 과실범죄. 이걸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형법적으로 표현하는데요. 다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. 인과성하고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. 상해한 거는 지금 맞잖아요. 근데 죽음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고 인과관계가 있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뭐 고목처럼 누워 있었고 또 의식을 잃었는데 구호 조치 같은 걸 좀 취했어야 되는데 안 했는 거,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어떤 상황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. 예. 상해하고 사망의 인과성하고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경찰관이 당시 출동해서 피해자한테 병원에 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적시에 병원 가지 않고 그럼 한참 그때 후에 갔던 것 약간 같아요. 의식은 있었나 보네요. 의식은 있었는 것 같아요. 아. 바로 갔으면 조금
더 좀 호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원래 상해치사면 3년 이상의 징역이긴 한데 이 사람 반성도 좀 안 하는 모습이잖아요. 그렇지만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징역 4년을 선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예. 신 의원님, 그러니까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뭐가 됐든 피해자도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선생님 지금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치료를 좀 받아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도 이 사망에 약간 영향은 있었다 이렇게 재판부도 판단한 거 보면 말이죠. 사실 뭐 좀 저도 이제 판결문을 좀 깊이 들여다 봤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이 판결문을 제가 다 꼼꼼하게 읽지를 못했지만 또 판결문 그 뒤쪽에서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.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이렇게 고목나무꽃이 딱 이렇게 쓰러졌잖아요. 쓰러지면 그 피해자가 분명히 넘어졌을 때 구호 조치라는 걸 아니 때리는 건 술 먹고 때렸다고 쳐요. 사람이 예. 실수를 첫 번째 실수를 하면 두 번째 그 실수를 주워 담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두 번째 이 일행들이 전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변호사님하고 이 판결문을 둘 다 이제 다 꼼꼼하게 안 읽어봐서 오히려 그 피해자가 구조받는 거를 이 가해자들이 막았지 않았을까라는 점도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뒤에 있는 부분이 제일 좀 그런데 말을 맞춰요.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말을 맞추는 모습뿐만 아니라 유가자 피의자 일행이 가해자 일행이 예. 가해자가 뭐 같이 있었잖아요. 가해자 예. 일행이 말을 맞추는 소위 말해가지고 공모하는 거죠. 우리는 예. 이렇게 말해야 가장 적절한 어떤 형을 받을 수 있을 거야. 그래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판부라 할지라도 조금 첫 번째 술 먹고 실수한 옷을 가져가는 것도 조금 그런데 뒤에 상해를 하는 폭행을 했다는 것도 그런데 뒤에 그 범죄 후의 정황이 제가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